네, 안녕하세요. 란차입니다. 근래에 해외 취업에 대해 많은 학생들과 나누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전에 언급했었던 것처럼 중국에서 취업 성공한 한국 유학생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분야별로 나누자면, 이렇게 쭉 되어 있죠. 네. 등등등등 수도 없이 많기는 합니다. 다만, 저와의 인연이랄까요? 이제는 더 이상 연락을 안 주셔서 아쉽기는 합니다. 저는 그래도 지속적인 인연을 쌓고 싶은 입장이라서요. 취업을 성공한 사람들은 많은데 이게 주로 연락이 많이 안 된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예전에 조언도 받으시고 같이 대화도 나눴었는데 이제는 좀 연락이 도통 안 되네요. 각자만의 삶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네. 저는 강연이나 강의를 하거나 취중생 분들이 저로부터 조언을 구하거나 컨설팅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누구나 처음으로 사회 초년생이 되기 위한 취업이라는 그 벽이 생각보다 막연하고 암담하게 다가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 또는 다른 해외에 취업을 성공하신 분들의 예시를 들어줌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방향성이 있다는 걸 제시해드리는 게 좋지 않나 싶네요. 공통점은 여러분들과 같은 중국 대학을 나온 유학파이시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중국에 취업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연락이 되는 분을 먼저 소개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첫 번째, 제조업이고요. 가전제품 쪽으로 마케팅 분야에 취업하신 분이신데 이분과의 인연은 어느 정도 깊습니다. 적어도 이분의 성격이 워낙에 좋으시고 유쾌하시다 보니 저 또한 사심없이 서로의 정보 및 의견을 공유하기도 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해당 직무가 미래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지 등의 업무적인 걱정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혼자서 해외 취업을 성공하셨습니다. 그것도 유명 대기업으로 말이죠. 일단 중국어를 무척 잘하실 뿐만 아니라 면접을 통해 그 인사 담당자와의 협상을 엄청 잘하셨어요. 예를 들어 해당 기업이 외국인 채용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면 자신이 그 채용 신청과 방법을 잘 아니까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전달드렸거든요. 그리고 서류 부분에 있어서 회사 승인과 사인만 해준다면 나머지는 자기가 전부 처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연봉에 있어서도 자기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낮은 임금으로 시작할 테니 이후 실력이 입증이 되면 다시 임금 협상을 하자는 식으로 진행했던 것 같네요. 물론 이렇게 이제 밑으로 수그리고 가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해외 취업이 목표였어요. 즉 중국에 취업을 한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정도 수그려서 들어가서 경력을 쌓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거나 더 나은 연봉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이 있으셨거든요. 무엇보다 일 처리 능력도 되게 뛰어나셨어요. 그렇게 일단 이분은 임금과 취업 비자에 있어서 자신이 외국인의 신분이기에 양보를 하고 취업에 성공하신 분입니다. 물론 중국에서는 양보를 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 못한 케이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중국인이랑 중국 기업끼리 즉 로컬에서 현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떠한 커리어적인 측면이 아무것도 없다면 조금 양보를 하는 게 입사에 도움이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취업 비자에 대한 2년에 대한 절대적 조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경력이 2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취업을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2년에 대한 요구사항은 오피셜적인 부분이 많으나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취업하는 곳은 대다수 이름이 있는 기업이거나 아니면은 지역적으로 발전이 필요한 그런 부분 이러한 부분에서는 솔직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분과 저는 당연스레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거를 조금 더 알고 싶다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외국인 출입국 사무소 그쪽에 가가지고 취업 비자에 관련된 종류를 많이 보시면 됩니다. 좀 무례하게 들릴 수 있으나 일종의 저는 이게 외국인이 중국 취업에 있어서 겁주기 테스트라고 저는 보는 편이거든요. 막상 취업을 성공하신 분들을 다 보면은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2년 경력이 없는데 너가 해외 취업이 될까? 해외 취업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잘 확신하지 못하거든 이라는 게 기업에서의 일종의 약간 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기업들이 다 그러한 태도를 보이시기도 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신뢰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2년 경력이 없으니까 그거를 수동적으로 그냥 바로 받아들이고 다시 이제 한국에 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예를 들어 말도 안 되는 어떠한 요구사항을 물어봐요. 예를 들어 되게 신뢰가 되는 프라이버시 부분을 물어본다든가 아니면은 전혀 이제 본인은 감기 몸살이 걸렸는데 감기 몸살에 대한 거를 체크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의사가 당신한테 한번 일어나서 제자리에서 좌측으로 10번 돌아보세요, 우측으로 10번 돌아보세요, 이런 실험을 하거든요. 저희는 의사니까 의사 말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고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이런 그 취업비자 2년 경력이라는 게 비슷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해외 취업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의지를 보기 위한 저는 하나의 척도라고 보거든요. 물론 중소기업 같은 것도 가능은 하지만 약간 어렵고 회사가 그 외국인을 채용한다는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는 게 회사 측에서는 탐탁치 않을 뿐이지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솔직히 이제 한국에 가가지고 나는 토익도 준비해야 되고 뭐 토스라든가 아니면 OP 그 다음에 뭐 커말 뭐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도 적어도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뭐 가능하다. 아니면은 뭐 포토샵 경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무계획 뭐 다들 계획이 있으시겠죠. 네. 정말 근데 그럼에도 이제 한국에 갔을 때 내가 경쟁력이 없거나 아니면은 그 무엇보다 뭐 자격증도 준비 안 해놨고 뭐 심지어 대기업을 위한 인적성 검사도 아직 준비를 안 했다면은 막상 졸업을 하고 한국을 갔을 시에 한국에서 졸업하려는 그 대학생 애들보다 훨씬 더 경쟁률이 많이 낮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밑에 이제 속된 말로는 쿠션이 되어주는 거죠. 지금 취업난이 계속 되고 있고 이 와중에 갓 졸업한 대학생들은 무엇이 걱정이냐면은 내가 대기업을 취업함에 있어서 가장 큰 경쟁자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경력을 갖고 있는 경력직이 신입으로 들어온다는 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반면에 이제 여러분들이 왜 해외 취업을 중국으로의 취업을 제가 좀 추천을 드리느냐 하면은 적어도 그런 거 없이 바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신입이니까 신입생이니까 어쩔 수 없지라면서 약간의 그 봐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제가 몇몇 신입사원이 돼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을 봤는데 한 번 가르쳐 주면은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일반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그 중국에서는 이거를 또 가르치고 아니면 반복적으로 다시 재검토하듯이 내묻는 게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면은 뭐라고 하죠? 야, 너는 왜 한 번 가르쳐 주면은 못 받아 먹냐? 이런 식의 말하거나 아니면은 왜 너는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니? 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한국에 갔을 때 그 자신의 취업 전선에서의 경쟁력 그리고 취업을 했을 시에 내가 바로 업무 투입이 되거나 아니면 그 정도의 이제 그 의지력, 열정이 있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신입사원들끼리의 그 격차가 벌려지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한번 이 점을 고려해 주시고 뭐 나는 해외 취업을 하겠다 하면은 적어도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확실히 꾸준히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리고 대학교 3학년이다. 대학생 3학년이다. 이러면은 좀 늦었지만 빨리 어떻게든 교수님, 지도 교수님, 중국 지도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여기 취업을 하고 싶은데 하면서 계속 도움을 요청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끝!